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6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건 아닌데 어쨌든 장중에 이탈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역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작은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는 기간의 대량 매도 그리고 대형주의 하락,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락의 원인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수급상으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었죠. 외국인 기간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다 매도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간 프로그램 쪽에서 다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고요. 반대로 다 매수가 나오면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 텍스트로 말은 안 했는데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무려 4천억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하루에 4천억 이상 매수한 것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이 11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24일이니까 무려 5개월 19일 만에 4천억 이상 매수한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넘어가기엔 좀 그렇겠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려 5개월 19일 만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하루에 4천억 이상 매수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거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4월 18일과 동일한 일교차가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정확하게 39포인트, 4월 18일도 39포인트였고요. 오늘 4월 24일도 39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제 수산주가 이제 급등했는데 좀 단발성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실 어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미국이 플러스 마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플러스 출발하는데, 오늘 상당히 좋은 기회가 발생한다. 그동안 하방 구축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61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고 마감했는데 2200선 가까스로 지지가 됐고요. 놀랍게도 오늘 시가가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부터 배팅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 났죠. 무조건. 그래서 시가에 예를 들어서 선물 매도를 했다거나 옵션에서 푼 매수했다 그러면 오늘 무조건 수익 났습니다.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 대비로 해서 장중에 밀린 게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일교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풋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았는데, 이걸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2019년 장세 자체를 저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연 때도 밝혀드렸지만 최소 몇 포인트에서 최대 몇 포인트까지 이게 거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200선
종가 기준 이탈은 뭐 어차피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드디어 기회가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었죠. 지난주에도 제가 베팅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 장대 연봉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바로 그랬어요. 어제도.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다 예측이잖아요. 예측인데 오늘 개인들마저도 엄청나게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제 예측이 아마 적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건 이따가 제가 이제 그 내일장 전망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집니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 이럴 때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입니다. 코스피의 탄력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 상승이 가속화되거나 하락이 가속화될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원래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전환될 때,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에서 강력 매수로 오면서 지수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 강력 매도하면서 지수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추세 전환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속화되다 보면 결국은 코스닥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나중에 뒤늦게 추격 매수하고 뒤늦게 추격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마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해요.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2200선 깨고 2150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가속도가 붙어갖고. 아직까지는 2200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단계거든요. 오늘 장중에 깼다가 극적으로 이제 종가로 이제 지지가 됐는데 여기서 결국은 2200선 깰 때까지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2150선이 다시 무너진다. 그럼 그때 코스닥이 하락이 훨씬 더 하방 탄력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이제 목요일장입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이 됐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학 과장님 목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목요일장 전망 전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젠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결론이 나와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떤 결론이 나와도 한국은 안 좋아요. 자, 결국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이 뭐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만큼 수출하고 미국이 이만큼 수출해요. 그럼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그러면 중국의 수출을 줄이던가 그러면 무역 적자 줄어들겠죠? 근데 중국 수출은 똑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수출을 늘리던가 다시 말하면 중국이 수입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은 결국 이제 적자가 큰데 미국이 그러면 미국은 중국 수출이 동일한 했을 때는
중국이 미국 수출하는 게 떨어지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중국은 똑같은 금액을 수출해요. 대신 중국에다 수출을 더 많이 해버리면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은 무조건 안 좋죠. 일단 왜?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 양이 줄어들면 중간재 수출해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리하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똑같다고 칩시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 버려요. 이래도 무역 적자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한국산보다 미국산을 더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근데 저는 정말 웃기는 게 그 각종 경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들이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타결만 되면 뭐 엄청나게 뭐 무슨 시장이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게 뭐죠? 지금 미국 지수는 작년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어요. 중국 증시는 지금 저점에서 거의 한 5% 가까이 반등했어요. 한국은 뭐냐고요, 지금. 한국은 뭐 10% 살짝 넘는 정도 반등밖에 안 했고요. 2600선하고는 아직도 한참 멀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너무 뉴스에 일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코스피는 추세적 이중 고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리고 확인매도 10% 시점이다. 이건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적 이중 고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 라인을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농후하다. 그 다음에 확인매도 필요 시점이다. 무슨 얘기냐. 그나마 그래도 2019년에 잘 대응하신 분들은 평가가 났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면은 확인매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바로 하루 전에 오늘 엄청난 그 찬스가 올 것이다. 그동안 하방 구축을 못했던 분들 하라는데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 매도 무슨 얘기냐? 확인 매수와 확인 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확인 매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계속 내려가요. 저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반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짝 밀릴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확인 매수입니다. 그럼 확인 매도는 뭘까요?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트렌드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이게 나와요. 흐름이. 그럼 살짝 반등 나올 때 하는 게 바로 확인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매수하고 방향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인 매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등 나오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